어닝스 리비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계절적으로 약간 한산해질 때인 네. 것 같기는 한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난주에는 선진국의 이익 추정치가 많이 좀 플러스권으로 향하는 네.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변화가 있었는지 그거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일단 지난주처럼 선진국의 이익 모멘텀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주보다 마이너스 폭이 소폭 확대가 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실적의 방향성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12개월 선행 EPS 변화율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5% 수준을 기록을 했지만 네. 신흥국은 마이너스 0.5% 기록을 하면서 그 격차가 조금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방향이 살짝 다르게 나타날 때만 해도 신흥국이 그걸 좀 선진국의 흐름을 따라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온도차가 좀 분명하게 나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던 주간의 흐름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러면 국가별로는 어떻게 달랐는지 네. 좀 확인해 보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일본의 이익 모멘텀이 역시나 가장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0.9% 실적이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일본은 0.7% 네. 상향 조정폭을 좀 보였습니다. 뭐 홍콩하고 호주는 선진국 내에서 부진하지만 그러네요. 워낙 미국의 이런 실적 교도가 높기 때문에 선진국 내에서는 미국의 방향성이 지금 선진국의 이익 모멘텀 개선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흥국 내에서는 중국이 하향 조정폭이 가장 컸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마이너스 1% 하향 조정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신흥국과 선진국의 이익 모멘텀의 그런 격차가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뭐 가장 비중이 큰 미국이 어쨌든 앞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은 여전히 이제 이 마이너스권에서 벗어나지 네.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 선진국과 신흥국의 온도차가 분명하게 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한국은 플러스권에 머물러 있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뭐 소폭 네. 상향 조정은 됐지만 0.7%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익 모멘텀이 크게 개선됐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 이야기 넘어가기에 앞서서 선진국, 신흥국 각각 업종별로는 뭐 분위기가 어떤지 네. 좀 확인해 보죠. 이번 주에도 이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좀 포인트로 잡고 네. 있는데 일단 에너지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 전환이 계속되고 있다. 유가가 상승을 그러네요. 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선진국의 IT는 플러스 2.4%로 상향 조정이 좀 확대가 됐는데 오히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 여전히 마이너스권입니다. 네. 그래서 같은 섹터라도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런 실적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경기 소비재는 선진국하고 신흥국 공통적으로 괜찮고.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소재 업종이나 음식료, 필수 소비재 네.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소비재는 같이 좋고 음식료 소재는 같이 안 좋고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IT는 선진국은 좋고 신흥국은 안 좋고 네. 또 에너지는 선진국 쪽에서는 플러스권에 계속 네. 머물러 있고 이렇게 이제 특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한국 분위기는 어떤지 바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주가 상승률이 한 달 동안 가장 좋았었던 업종은 이제 화장품 의류 섹터와 호텔 레저 업종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 관련 업종들의 소매 유통도 포함이고요. 세 가지 업종의 주가 상승률이 가장 좋은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주가가 좀 안 좋은 쪽은 2차 전지, 그리고 화학, 그리고 미디어 교육, 네. 에너지 이렇게 좀 요약을 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에너지는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면서 이제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익에 대한 변화가 크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조금 테마나 지금 바텀업에서 어쨌든 생기는 모멘텀들로 인해서 네, 네. 주가가 좀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이익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플러스 쪽도 그렇고 마이너스 쪽도 네. 그렇고 벌어지지 않고 있네요. 네. 가운데로 좀 모이고 있고 이제 개별 모멘텀에 따라서 조금 더 주가의 흐름은 좌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시장의 이익 동향의 변화 좀 있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일단 지난주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한 달 전 대비해서는 이익이 여전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네, 네. 한 주간의 변화는 크지 않았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올해 실적은 159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3분기랑 4분기 같은 경우에는 3분기는 대략 한 49조 원, 4분기는 47조 원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한 주간의 변화는 마찬가지로 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24년도 실적에 대한 차트가 없긴 하지만 네. 24년도 실적이 지금 한 252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252조 원. 이게 한 50에서 60% 사이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과대 추정이 되어 있다라는 게 조금 부담일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랑 4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서 24년도에 조정이 대한 좀 될. 네, 전망치도 같이 하향 조정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2024년도 추정치는 추후에 이제 그걸 어떻게 시장이 소화하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고, 그럼 이제 현재 위치에서 짚을 수 있는 업종별 이익 동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가 소폭 상향 조정이 되면서 네. 이 적자폭이 조금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보험 에너지 업종의 이익 모멘텀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IT 하드웨어나 뭐 화장품, 의류, 조선기계, 디스플레이, 화학 이런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는 상대적으로 좀 네. 한 주 동안 부진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익의 변화가 좀 크지 않다 보니까 그러네요. 2분기 실적의 분위기가 뭐 지금까지 조금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쨌든 의미 있는 숫자를 보여줬던 것들은 네.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적자폭 축소한 반도체 네. 업종부터 간단하게 볼까요? 네. 뭐 반도체 업종은 올해 이제 한 마이너스 1조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네.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9월부터 조금 디램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네. 하반기 실적 개선폭이 조금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반도체 업종 내에서는 이 삼성전자가 이익 모멘텀의 개선을 조금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이익의 규모가 큰 업종이다 보니까 차트로는 잘 보이진 않지만 네. 종목별로는 조금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HPSP도 계속 높은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네. 이제 뭐 두 개의 종목 정도가 반도체 업종 내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 이익 변화 상위 업종 내에서 에너지 업종 고르셨어요. 네, 에너지 업종이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실제로 S-OIL의 이익 전망치가 좀 빠르게 오르고 네,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가랑 굉장히 좀 민감하다 보니까 S-OIL의 이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정치 자체가 높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에너지 업종 내에는 이제 정유 섹터도 있는 반면에 이제 태양광 네. 관련된 업종도 있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굉장히 안 좋게 줬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치도 좀 하향 조정되면서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네.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에너지 업종 자체가 이익 변화에 있어서 플러스적인 면을 보였던 건 정유 업종의 영향이 네, 맞습니다. 컸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그쪽에 대한 물론 뭐 유가 오르는 게 이제 휘발유 네. 가격도 오르고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네. 기업 측면에서는 이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부분 짚어봤고요. 다음은 또 이제 역시 상위 업종 내에서 사실 뭐 큰 네. 0.1% 정도 맞습니다. 플러스라서 얼마나 유의미할지에 대해서는 좀 얘기 들어봐야 될 네. 것 같아요. 호텔 레저 업종 고르셨어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계속 조금씩 플러스로 유지가 되고 있고 네네. 그 주가 자체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익이 어쨌든 플러스로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파라다이스랑 GKL이 뭐 월별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추정치가 조금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쭉 저조하다가 한 주 뭐 0.1% 플러스 네. 이러면 사실 별 의미 없다고 볼 수 네. 있겠지만 방향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의미 있기 때문에 짚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이익 변화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은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또 나눠보도록 네. 할게요. 일단 가장 하단에 있는 게 IT 하드웨어예요. 네, IT 하드웨어는 뭐 삼성전기랑 LG노텍처럼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스마트폰 네.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많죠. 근데 이제 삼성전기랑 MC넥스 파트론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폭이 지난주에도 컸고 이번 주에도 컸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 수요가 생각보다 좀 늦게 네. 돌아오면서 관련된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섹터긴 하지만 네, 네. 단기 실적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길게 보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있긴 하나 아직까지는 그 시점을 명확히 잡기가 네. 단기간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으로 IT 하드웨어 업종의 이익 추정치 변화는 계속 마이너스권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봤고요. 다음은 또 조선 쪽이 좋지 않은 상황인 네, 건가요? 맞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이 흐름이 사실은 굉장히 좋다가 네. 고점 기록하고 좀 내려오고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뭐 하나오션, 현대위포조선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었다라고 좀 네. 나오지만 조금 이제 컨센서스를 좀 이번 주에 분해를 해보면은 네. 이건 사실 업황이 안 좋아서 하향 조정이 된 부분이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어떤 거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기존의 평균값보다 좀 낮게 다 추정을 안 하면서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네. 보고서가 아예 새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가 애널리스트가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사실 많이 발생을 네, 하고 네. 커버리지가 새로 편입이 됐다라고 이제 이니시에이션 자료가 나오면서 네.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업황이 갑자기 안 좋아졌진 뭐 그건 이익 전망치의 아니지만, 변동은 네.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리포트가 이제 새롭게 시장에 하나 더 등장하면서 추정치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반영된 이익 추정치의 하향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이유를 좀 들여다봤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화학업종에 대한 이야기 네. 해보죠. 일단 화학업종은 사실 이익이 제일 안 좋은 업종을 하나 뽑자라 그러면은 화학업종이에요. 네, 왜냐면은 네. 글로벌 뭐 선진국, 신흥국 모두 소재 업종도 안 좋고 그래서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에는 뭐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SKC 같은 네. 기업들의 하향 조정폭이 컸다면 이번 주에는 뭐 한솔케미칼, PI 첨단소재 이런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까지 좀 하향 조정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소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야 네.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뭐 어떤 종목, 어떤 업종 때문에 화학업종 내에서도 추정치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지 네. 않았다라고 봐야 하겠네요. 그래서 조금 유의해서 보자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어닝스 리비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